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년 반 만에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과 정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염한웅입니다. 네, 오랜만에 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네, 국가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를 맞아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선 민간과 정부가 합쳐서 국가연구개발에 이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러한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에서 저희가 세계에서 5번째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 투입이 있는 거고, 예. 최소한 투입 면에서 저희가 정말 세계적인 연구개발 강국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네. 기업과 이것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국가가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전략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5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 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 있습니다. 선도 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 역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선도 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강조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백신 개발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 자문회에서 주로 이번에 자문드린 내용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100조 원이고 그중에 80조 원 정도를 기업이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의 역량이 대단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민간하고 정부가 그 역할이 훨씬 더 지금보다 분명해져야 된다. 즉 예. 산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훨씬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하지만 백신이나 감염병, 미세먼지 분야 이런 분야들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반도체, IT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하는 그런 투자하는 전략에서 조금 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전략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특히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감염병 백신 분야 이런 분야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자문을 드렸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투자 규모가 커진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효율이란 말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이고요. 효율이라는 것은 돈이 적든 많든 항상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예.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얼만큼 더 효과가 나오도록 쓰느냐, 효과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민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정부가 다 투자하는 걸 통해서는 투자가 중복이 되고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게 과감하게 맡기고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는 정부가 더 과감하게 지금보다 투자하는 이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 또 예산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인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국가 연구개발 투자 전체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80%, 그러니까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점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같은 유인책들이고요. 네. 또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성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고요. 또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그 리스크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연구개발에 한번 실패해도 그것을 다시 다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이어달리기가 가능한 그러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개발했으면 그것을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정부가 처음에 유도해주는 역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정부가 조달을 통해서 그 상품을 구매해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예. 이어 달리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제도적으로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 등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 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R&D 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사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미세먼지 또 기후변화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요. 민간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위한 연구에서는 정부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우선 관련 그렇습니다.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 감염병이나 백신 분야,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들은 네.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민간에서 투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반도체, IT, 조선업, 화공 이런 모든 주요 산업에 대한 R&D를 정부가 다 나서서 투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 국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R&D 분야의 예산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네. 예. 그것이 전체 R&D 27조 원이나 이르는 전체 R&D 예산의 6%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예. 것이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것을 최소한 2025년까지 3배 6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늘리자라는 것들 이번에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부의장님께서는 연구 개발에서 공공 연구의 중요성을 평소에도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 연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민간에서 하는 투자들은 민간이 회사죠,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 활동이고요. 그 민간 기업이 상품화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공 분야인데 예. 대기 환경 분야라든가 미세먼지 관련이 되는 거죠. 공중 보건 분야. 그러면 감염병 관련된 것이고요. 치료제, 백신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고요. 폐기물 문제, 자원 재활용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기후 변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투자할 여력이 없고 민간이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더욱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역량이 높아져야 된다.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돼야 된다. 정부의 투자가 집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감염병이 오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백신을 빨리빨리 개발해낼 수 있고 그런 역량이 갖춰지는 거겠죠. 예, 말씀하신 기후변화나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들은요, 여러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들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연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분야만 해도 감염병 백신에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부처에서 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에서도 많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부처에 걸쳐서 이 사업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책임이 분산이 되고 그 방향성이 서로 이렇게 잘 결맞지 않는 것들이 계속 나타났고요. 그래서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난 20년간 얘기를 해왔지만 그 부처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잘 안 되는 부처 간의 협력을 계속 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여러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하더라도 어떤 책임지는 부처, 그것을 제가 책임 부처라고 부르겠는데 예. 그 책임지는 부처는 딱 하나가 있어서 그 부처가 타 부처에서 하는 관련된 사업들도 그 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지시라. 또 여러 연구기관이 나눠서 하더라도 어떤 책임 연구기관이 하나가 있어서 그 연구기관이 타 연구기관에서 하는 연구까지 아울러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예.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민간이나 정부에서 이뤄낸 연구 성과를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각종 규제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규제 혁신 그리고 세밀한 규제 설계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있습니까? 네.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규제에 부딪혀서 규제를 생각하면 그 규제를 뚫고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우리가 문제를 겪었고요. 예. 그래서 어떠한 연구 개발을 정부가 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할 때는 이미 그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규제에 맞닥뜨릴지를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는 그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이것이 상품이 실제로 개발이 되면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런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개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자. 사전에 규제 해소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자.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기획 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이제 정부가 길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규제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이런 그 생각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우리나라의 그 AI 개발 분야 그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가 됐고요. 지금 이미 3년 전부터 저희가 굉장히 그 큰 규모의 AI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예산이 증가됐고요. 올해에도 약 20여 % 정도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정부가 가장 많은 그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백신 개발이나 감염병,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중요해질 텐데 이런 분야의 그 연구 개발 투자가 소홀해 왔다 이런 예.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네, 그동안 좀 소홀해왔던 공공 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부의장님께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를 이끌고 계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변화했다고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 또 남은 과제로는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현 정부를 저희가 이제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제 정부는 기초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공공 분야에 또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여태까지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과기 정책을 잘 수립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소부장 사태라든가 지금의 현재의 감염병 사태와 같이 국가적인 규모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커다란 위기를 저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위기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또 배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커다란 위기들이 앞으로 계속 올 거라는 가정하에 좀 더 과기 정책의 큰 틀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정부가 출범할 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많은 것을 또 배웠고 그것이 정부가 앞으로 더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자세한 말씀 들어봤는데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립니다. 이 같은 투자와 노력이 우리 미래를 여는 더 큰 성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의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